그런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AI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어요. 평균 5억이 넘었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임원 빼고 직원들만 이 사회적 관성을 깨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도전적인 생각을 사회 전체가 가져야 된다. 요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1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상을 바꿔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문명의 표준을 좀 제시하고 큰 통찰을 주셨던 분입니다. 세바시 대표 강연자이시고요.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시면서 부총장직을 지금 맡아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최재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 같은 세바시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신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AI 사피엔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노사피엔스에서 이제 AI 사피엔스로 네. 우리가 진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진화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요즘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이 한 2년은 됐는데 지금 챗GPT 생성형 AI라는 네. 그걸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전문가로서. 정말 깜짝 놀랐죠. 사실 뭐 제가 AI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AI가 왜 알파고 나왔을 때도 사람들 놀랍다 그랬는데 이제 어떡하냐. 예. 이세돌이 지는 거를 보면서. 근데 뭐 별건 없더라고요. 뭐 바둑 두고 그 다음엔 게임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죠. 또 별 큰 그 산업계에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건 진짜 놀란 거죠. 어떤 충격이 있었나요? 제가 뭐 이걸 한번 써가지고 문장도 만들어 보고 시도 짓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와, 얘는 그냥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AI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다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할 게 없어졌다. 10년 이상 해왔던 연구 테마들이 다 해결돼 버렸다. 사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나오자마자 이게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걸로 뭘 하라고 숙제를 내줬더니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응용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챗GPT 활용 한 1년 됐을 때 설문을 했습니다. 써보니까 어떠냐. 네, 이걸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활용해봤다고 답한 학생은 무려 98%. 98%. 네. 그 다음에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가 87%. 그다음에 멀티모달. 그림 그리고 뭐 음악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거 해본 사람. 이거는 진짜 별로 없거든요. 이게 무려 57%였습니다. 멀티모달,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맞습니다. 뭐 어떤 창작도 하고 이런 것에 이용했던 학생이 절반은 넘는군요. 네. 그리고 올해는요. 대단한. 심지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목 좀 많이 해달라고. AI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맞습니다. 만들어달라. 맞습니다. 뭐 한 5, 6년 전인가요? 포노사피엔스라는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 포노사피엔스로 진화한 세대들이다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포노사피엔스적인 공부와 일을 하는 세대인데 이제 바로 AI 사피엔스로 진화한 거군요. 맞습니다. 야. 95년 이후 태생을 우리가 이제 G세대라고 부르고요. 이제는 2010년 이후 태생은 또 알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잘파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로 그 세대들과 생활하게 되죠. 이 아이들의 그 디지털 의존도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정말 뛰어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쓰고 있고 또 그게 심지어는 글로벌에서도 거의 탑 수준에 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개념을 모르시거나 낯설어 하신 분이 있을까 봐. 네. 제가 이렇게 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노사피엔스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인공장기처럼 신체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인간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정말 그 디지털 문명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포노는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했던 그 호모 사피엔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게 지속되면서 이제 세계 문명이 다 이 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문명으로 그렇죠. 전환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뭐 얘기할 수 부인하는 있습니다. 분은 없을 건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그렇죠. 제가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맞아요, 책을 썼는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왔죠. 그때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갔을 뿐 아니라 재택근무 늘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아우 난 스마트폰 안 해 하던 분들도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서 뱅킹 배우고 쇼핑 배우고 맞아요. 배달 배우고 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류의 문명이 포노사피엔스 디지털 문명으로 거대한 이동을 가속화된 했다. 거죠. 네. 그 그렇게 코로나의 볼수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수혜자 중에 맞습니다. 한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그런데 네.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또 이 AI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어요. 네. 이제 포노 사피엔스에 내가 좀 이제 가깝게 살고 있구나, 기성세대는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네. AI 사피엔스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AI 사피엔스는 뭐 간단하게 어떤 똑같은 개념입니다. 포노 사피엔스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이라면 AI 사피엔스는 AI를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여기 AI 어씨가 있어. 조수가 딱 한 명이 있고 나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얘가 나를 또 도와줄 거야. 음악을 만들어야 돼. 동영상을 만들어야 돼. 또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을 만들더라도 그 AI와 함께 하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여러 이 서비스나 제품이 등장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인류를 AI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포노 사피엔스 네. 그리고 AI 사피엔스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뭘까요? 이래야 되는 것에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일의 변화가 가장 네. 핵심적인 차이다. 이 챗 GPT로 대변되는 이 생성형 AI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척척박사 만능 비서예요. 네, 척척박사 만능 비서야.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겼을 때는 그냥 놀라기만 했지만 날 도와주는 건 별로 그렇죠. 없었잖아요. 나랑 무관한. 그렇죠. 그런데 이 척척박사 만능 비서가 생기면 궁금한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줘요. 이걸 숙제로부터 애들이 경험했고요. 나 음악을 만들고 싶어. 내 딸이 생일이야. 생일 축하 노래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럼 내 딸에 관한 그동안의 이야기를 탁 바탕으로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노래 가사를 써줘. 생일 축하곡이야. 그럼 써줘요. 그거를 또 작곡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요. 그러면 AI야, 우리 딸 사진 보고 적당하게 어울리는 재밌는 생일 축하곡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요. 이걸 이제 업무에 적용하면 업무에 어떨까요? 적용하면 또 엄청나지죠. 그렇죠. 네. 이게 큰 차이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재정이 되면서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산업의 생태계, 일자리 생태계가 다 대전환을 이루는 시기가 진짜 가까이 왔다. 이게 제가 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 좀 드리면 교수님은 AI 기술, AI를 어떤 업무에 실제로 응용하시는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요.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이용을 합니다. 가장 유용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샘플을 만들어야 이게 이렇게 훌륭해요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영상의 자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갖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걔들이 기겁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숙제를 다 이런 걸로 해야.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축사나 이런 거 많이 축사 하잖아요. 어디 행사장에서. 네, 행사장에. 그럼 행사장에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다라고 정의된 팜플렛이 오죠. 그럼 그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야, 좀 축사를 잘 써줘봐. 근데 그럼 약간 아마 축사가 원래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공무원의 그치, 약간 약간 좀 느낌으로 딱딱한. 딱딱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조금 터칭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AI 사피엔스의 책의 목차와 책 소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고 네. 최재봉 교수님이라는 분과 예, 나 인터뷰할 거니까 질문지로? 질문지를 뽑아봐. 사실은 네, 네, 질문지를 뽑아봐 했더니 놀랍게도 네. 한 30개의 질문을 쫙 뽑아서 어, 물론 그 질문은 음. 제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런 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가이드는 줬죠. 네, 네, 그랬더니 30개 쫙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15개 정도 줄인 거예요. 여기 아, 있는 그렇군요. 이게 네. 당장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질문지 뽑으려면 진짜 오래 걸릴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 한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음. 그 시간을.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세바시 AI 스피치 코치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걔한테 우리 좋은 강연 원고도 학습시키고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바시 스피치 작성 전략 같은 게 네, 있는데 네. 그것도 학습시키고 네. 그랬더니 잘 코치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편리하고 정확하고 활용도가 많다. 이걸 맞습니다.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써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저도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써보신 분 이렇게 하는데 아직 기성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학생들은 엄청나게 맞아요. 잘 쓰는 반면 성인들은 선진국 20개국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사용 비율이. 늦군요, 아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세대나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면서 쓰냐면 써보긴 해요. 별거 없을 거야. 네. 부정적인 네, 네. 시작을.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별거 없네, 다행이다. 안심, 뭔지 안심. 알죠? 애당초에 얘가 별거 없기를 알파고 때처럼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얘가 대단하면 난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써보셔서 알지만 챗 GPT는 그냥 뭐 쉬리나 또는 뭐 빅스비와는 달리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튜닝할 수 있고 그렇죠, 점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 GPT, 마이 GPTS처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달고 살면서 훈련시켜서 더 잘 쓰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런 거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이 아주 절실하다. 좀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의 문명을 열어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말씀 동의하는데 뭐 좀 기성세대들의 문화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딱 등장하면 제일 먼저 내 직업이 사라져? 나를 그렇죠. 대체해? 이런 논리들이 먼저 막 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이 번져서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바시에서도 세바시는 사실은 기성세대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 AI 같은 거 소개하면 두려움 때문인지 조회수가 안 올라요. 이게 아주 굿 포인트예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시대의 사회적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오고 디지털이 오면 막 써보면 편리하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이제 우리 뭐 택배도 시키고 뭐 배달도 시키고 전부 다 잘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포노사피엔스 시대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 혜택을 본 사람은 몇 프로일까? 10% 안 될 거예요. 나 개발자였네, 뭐 나 AI였네, 데이터 사이언스 다 별로 안 돼.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요. 내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내 일자리는 디지털이 오면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됐죠. 이런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언론에서 90%의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10%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이테크다, 뭐 AI다 이런 주제를 다루면 그리고 혁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 뭐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뭉해. 지들 잘났어 정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가 안 나오는 안 거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이 입법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90%가 좋아요 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겠죠. 규제를 주로 많이 하는구나.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요. 야, 바뀌지 말자. 뭐 우버도 안 돼. 에어비앤비도 안 돼. 디지털로 가지 마. 뭐 코인 경제 그거 위험한 거 하지 마. 도전적인 것보다는 지키려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요.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야, 여기는 미래가 없네. 그래서 자본의 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코스피 시장이 안 오른다.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는데 걔들은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오르냐? 안 변할 거야. 어른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려면 이 사회적 관성을 깨는 노력부터 맞아. 해야 한다. 도전적인 생각을 사회 전체가 가져야 된다. 세바시가 추구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쪽에 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 여기가 사실은 AI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AI 시대에 운운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설 분들이 바로 4050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네. 안 그러면은 요새 이제 그런 우리 세바시 강연자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가다간 플랫폼 우리 고유의 플랫폼 우리만의 플랫폼은 다 사라지고 맞아요. 해외 기술, 해외 플랫폼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속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우려의 목소리를 하신 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발전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고유의 플랫폼이 없으면 데이터의 주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아무런 인프라도 소프트웨어 연구도 없어요. 네. 원래 그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플랫폼 주요한 네. 플랫폼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나라들도 그런 거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죠. 우리가 그나마 생성형 AI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인프라가 축적이 돼 있고 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고유 플랫폼이 있는 얼마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군요. 겁니다. 세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앞으로 살려야 AI 패권 시대에 우리가 좀 서 있을 수 있는 그라운드가 그러네요.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부터 들으시고 좋아요 하시고 댓글 의견 주시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이제 나와서 또 질문을 드리면 네. 책에서는 뭐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 네, 뭐 이런 네. 게 아주 좋은 사례일 텐데 네. 생성형 AI 아니면 그 AI가 어떻게 지금 산업의 구조, 산업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대표적인 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크게 확장된 거죠. 벌써 작년에 헐리우드 작가협회가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구 조건이 뭐였냐? 챗 GPT 사용 금지였어요. 아, 지키려고. 자기 것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많이 쓰면.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 대본을 쓸 때요. 메인 작가랑 보조 작가들이 함께 일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침 드라마를 쓴다. 야, 여기 김치 싸다고 장면 하나 넣자. 메인 작가가 설정을 하면 보조 작가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막 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디어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메인 작가가요. 딱 떠오르면 김치 싸다고 장면 하나 대본 써줘. GPT한테. 하나. 거기다가 훈련도 자기가 시킬 수 있죠. 인간 관리 필요 없죠. 회식 안 해도 되죠. 여러 면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이걸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와, 우리가 딱 볼 때 두려운 대상으로는 보조 작가가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보조 작가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훈련을 하면 코칭을 심지어 그렇게 받으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드라마 작가 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지겠네. 그렇죠.
네, 섬세한 글쓰기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아침 드라마 대본만 30년치를 갖고 있는 작가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만 학습해. 그럼 기가 막히게 써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그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 조직도 기획팀, 챗 GPT, 그다음 디자인팀, 광고팀 다 있잖아요. 여기 뭐 미드저니, 뭐 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회사인데 AI가 팀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만 되면, 필요한 거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원 5명을 두고 회사를 차려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구 대표님 엄청나게 버든이 많죠. 인건비랑. 그런데 네네. 내가 AI를 다 쓸 줄 아니까 혼자 시작할래. 그럼 막 도전을 해요. 그럼 내 인건비 있죠. 정도야 뭐 내가 망한다고 해도 신불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해서. 그러니까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팬덤 경제라 그래서 룰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자본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굉장한 자본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태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 구독과 좋아요를 얻으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이 열렸죠. 그러니 이런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도전하고, 성공하면 크게 나눌 수 있고, 실패하면요. 그래 봐야 뭐 충격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이게 활성화되면요. 엄청난 거대한 변화가 되죠. 이걸 지금 만들어가는 게 뭐 챗 GPT라든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서 그런 생태계를 바꾸는 진짜 기본적인 인류의 툴들을 만들자 이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AI의 수요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활용되는 뭐 반도체나 이런 하드웨어들도 완전히 달라지죠. 생성형 AI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을요. AI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 반도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래서 그걸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일 크게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은 챗 GPT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한테 10조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획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솔루션에 코파일럿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네. 챗 GPT를 탑재했죠.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꺾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섭니다. 1월에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4,200조 원 정도 됩니다. 4,200조.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뭐 모든 시가총액 합하면 2,6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2,600조보다 높아요.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의 합이죠. 주식은 우리가 투자할 때 기준이 하나입니다.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걸 사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꼴 미래 성장의 기대치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암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 안 올라. 올해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네. 뭐 미국이 20%, 뭐 일본이 15%막 올라가고 심지어 대만은 이제 TSMC 덕분에 완전히 우리나라를 업고 3,000조 넘어갔어요. TSMC는 1,000조 기업이 되면서 세계 10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AI 반도체 덕분이죠. 그렇군요. 소프트웨어는 누가 하고 있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애플도 데이터가 많잖아요. 오픈 AI하고 손잡고 앞으로 챗 GPT를 아이폰에 탑재하겠다. 진짜 애플은 비교적 조용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난 결정이 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MS가 1등이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결정 나면서 지금은 3,800조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구글 2,600조. 여긴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다 인정받고 있고요. 아마존도 요즘 핫하다는 엔트로픽이라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나면서 아마존도 2,600조 이상 됐고요. 그다음
세계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아, 엔비디아. 미쳤어요. 뭐 AI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맞습니다. 예, GPU를 설계하는 세계 3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이걸 옛날에 샀어요. 게임 이걸 샀어야 했어. 다 무릎을 칩니다. 다 무릎을 치죠. 네. 거의 작년 1월에 149달러 했거든요. 지금 1000달러 넘었어요. 와, 작년 거의 한 뭐 1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대축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제가 한번 다 더해봤더니 1경 3천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를 필두로 TSMC,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소위 AI 반도체를 하는 만드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더니 한 8천조 원 정도 돼요. 합하면 2경 1천조 원이에요. 이건 상상이 안 되네요. 미친 거죠. 왜? 이렇게 자본의 집중이 어떤 특정 분야에 모인 게 딱 25년 만입니다. 아, 그 전에는 이런 기억나세요?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던 아, 2000년에 인터넷으로 세상이 다 바뀐다 그러고 막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때가 그리고 갑자기 폭락했죠. 그걸 주도했던 기업이 어디냐? 애플, MS, 구글, 아마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지금처럼 크진 않았지만 네. 막 자라나는 완전히 올랐다가 폭락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다 뭐라 그랬냐면 역시 인터넷은 쓸모없네. 버블이야. 버블이야. 그러고 말았는데 25년이 지나니까 얘들이 말도 안 되는 막강한 기업들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가 무섭냐면요. 자본이 무섭습니다. 자본은 기업들 망하고 부도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인재 양성, 사업의 모델 개발, 새로운 시장 도전에 다 투자될 수 있는 힘은 자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는요.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는 자본 집중이 AI에 없었어요. 없었죠. 예. 이번에는 미친 거죠. 그렇죠. 이경이 넘는 자본이 지금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제는 막 웬만한 게 AI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 그래.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이 생성형 AI 하는데 거대한 서버가 필요하고 그럼 전기를 먹는 하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 에너지 뭐 SMR이다. 또 뭐 냉각 필요하다니까 뭐 LG전자 주가 막 하루 13% 오르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뭐냐면 생성형 AI에 관련돼서 과도할 만큼 저는 좀 솔직히 버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국 투자가 되고 산업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에 관련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생성형 AI 관련해서 일단 AI 반도체 그러면 세계 반도체 3대 국가 맞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파운드리까지 있는 데는 우리나라, 대만, 미국밖에 없죠. 네. 또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뭐 보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3대장 국가라는 데에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 왜? 미국이 맨 처음 생성형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발표했고요. 중국이 두 번째로. 두 번째. 한국이 세 번째예요. 맞아요. 중국이 한 달 늦게. 그래서 왜 네이버가 맨날 주장하죠. 하이퍼 클라우드를 그때 2005년도에 했다. 2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막 인프라도 막 늘고 막 산업도 투자되고 여러 서비스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생성형 AI 스타트업을 보고 야 여기 너무 괜찮다 우리 투자하고 싶다 그랬고 심지어 올해는 우리나라 중기부하고 연합해서 10개 스타트업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오픈 AI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10개 스타트업 지원하는 걸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네. 샘 알트만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네. 샘 알트만이 스타트업 평가하는데 나온 거는 처음 회사 있는 설립상 처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비결이 뭐냐?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싸다. 작년에 오픈 AI가 어떻게 실수로
직원 평균 연봉이 나왔어요. 실수로 그게 노출된 거죠. 건가요? 왜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 쫓아내고 쫓아내려고. 뭐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임원 빼고 직원들만 평균 5억이 넘었어요.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뭐 원이요. 더듬으시네.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평균이 5억이었어요. 평균이. 평균이 5억이 넘었으니까 생성형 AI 관련해서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또 넷플릭스가 헤드급 AI 엔지니어 모집합니다. 생성형. 연봉을 얼마 제시냐? 12억을 제시했죠. 와, 평균보다 2배 더 넘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봤을 때 한국 스타트업 인건비 너무 좋네. 우리 평균보다 10배가 높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배가 싸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하고 인재들을 키워서 데려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풍부하고 AI 반도체를 제조하고 이런 것도 풍부하죠. 심지어 미국은 자기네 AI 반도체 제조는 미국 내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불러다가 야, 같이 하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걸 가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손을 안 내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AI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 폰에 탑재해서 갤럭시 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하면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생성형 AI, 오픈 AI 같은 경우는 거대한 서버가 있어요. 글로 인터넷 타고 질문이 들어가. 그렇죠. 그럼 답변이 그때 나와. 그걸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서버에서는 엄청난 계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엔비디아의 GPU를 쓰면 100배, 1000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어떻게 한 거냐? 꼭 그렇게 거대한 것만 필요해? 아니야. 전용칩 만들어. 요 안에 탑재해. 인터넷 연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해결하는 네, 거죠. 그 전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그런 다음 그걸 탑재한 걸 갖고 이런 서비스를 전용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행 유튜버들이 세계 각국 가서 써보고 감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꼭 폰에다가만 달아야 돼? 자동차에 달면 운전하고 가다가 야, 근데 너 내가 오일 체인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 지난달에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대화도 가능하고 내가 그 온 디바이스가 자동차도 되네요. 당연히 되죠. 그러네. 그리고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언어 능력은 다 이해 능력이 기본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상황 데이터를 생각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에어컨에 들어가면요. 야, 덥다. 좀 틀어라. 전기료 이만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여러 것들. 가지 복합적 예, 예. 상황들을 얘가 이제 맞아요. 생각해서. 네. 거기다가 뭐 세탁기, 냉장고 다 되죠? 그럼 진짜 홈에 그런 거예요. 집에 집사가 있어. 집사가 딱 있다가 주인님 택배 왔는데요. 그래? 보관 잘해라. 사진 찍어두고. 이런 것들이 다 다 된다는 되는 거죠.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는 거네. 아니, 제가 이번에 네.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열린 CES 갔더니 AI 안 한다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기조연설을 했던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미용 업체가 있잖아요. 고데기에 AI를 달았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썹을 당신 눈에 맞게 그려줍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근데 그걸 제 이해가 된 게요. 생성형 AI에 관련돼서 자본이 쏟아지니까 미국 기업의 CEO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사회에서 바로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내 주가를 올리려면 우리도 AI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CEO로서는 HD 현대중공업이죠 옛날에 정기선 부회장이 기조연설했는데요. 뭐 발표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AI 기업입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지들끼리 가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요걸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렇구나. 지금 건설 현장 제일 큰 데가 사우디의 네옴시티잖아요. 네네. 그럼 빈살만 있네. 빈살만 정도 레벨이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을 사서 하고 싶을까? AI AI가 해야겠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안 하는 데가 없다. 이게 당연히 그럼 자본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고 기업들은 할 의욕이 넘치고 그럼 인력이 계속 필요할 거고 내가 거기서 가치 있는 밸류업을 하려면 AI를 배워야겠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늘 무슨 AI가 내 직업을 잡아먹네, 뭐 그럴 때가 개인적인 아니에요. 차원에서만 자꾸 두려움만 증폭시키고 네, 네.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것 이런 상을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전체 산업과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AI가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반드시 우리 곁에 두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게 확실히 다가오는데 네. 그 개인의 관점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챗 GPT가 나온 지 1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음악을 만들어줘, 동영상을 만들어줘, 막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두려움이 증폭이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챗 GPT 나오면서 쓰시고 업무에도 활용하시고 뭐 코치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래 봐야 16개월밖에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이 세바시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난 챗 GPT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괜찮아요. 늦어야 16개월밖에 안 늦은 거예요. 아, 그렇지. 시작 때부터 쓴 사람과 비교해서 채 맞아요. 1년 조금 넘는 기간만 늦은 거네. 그렇죠.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러니까요. 아, 거기다가 유튜브에는 따라하기 영상이 너무 많아.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네, 이게 막 경쟁적으로 올려요. 나 이거 해봤어요, 저거 해봤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 음악 좋아해? 음악 작곡하는 거. 그거를 보다 보면 아,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하나 써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프롬프트, 질문창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 되게 많아요. 챗 GPT 관련해서 소개하고 교육하는 유튜브 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것. 인간이 학습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카피거든요. 따라하다 보면 이런 것도 되겠네, 저런 것도 되겠네. 그리고 검색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요런 걸로부터 내가 응용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다. 이걸 하루에 30분만 하자.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그걸 저는 뭐라 그러냐? AI PT라고 합니다. AI PT를 받자. 예. PT가요. 내가 10년 후에도 건강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AI 하루에 30분씩만 학습하면요. 금방 따라잡고요. 금방 적어도 이 세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40대, 50대면 리더잖아요. 리더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는 데 필요한 학습이 충분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셔서, 그런 걸 하실 만한 때에 늦지 않게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고백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저도 50대인데 요 AI로 이렇게 공부한다고 막 유튜브도 보고 제가 실습 같은 거 따라하고 이러잖아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멈추냐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 개수가 있거든요. 유료라도. 그렇죠. 그때 멈춰요. 예, 좋아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최재봉 교수님 하신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읽는 하나의 지식, 정보일 수 있으니까 요 이야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AI PT 꼭 받으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AI 사피엔스로 하시면 돼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들이 갖고 오는 공통점은 뭐냐면 윤리적 문제. 아, 맞습니다. 뭐 네. 범죄에 이용된다거나 인간 어떤 기본 윤리에서 좀 벗어난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이런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I는?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그 토론과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합의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시대일수록 그 모든 권력이 어떤 권력 집단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대중한테 대중에게. 가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뭐 학폭도 좀 할 수 있고
뭐 애들 시절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스포츠 스타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뭐 좀 잘못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새 안 되죠. 그렇죠.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네. 날아가죠, 그냥. 훅 가죠. 아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심하게 됐지? 보편적 대중이 이 권력자가 되면요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그걸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권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 인권도 강화됐죠. 과거에는 쉬쉬하고 권력자들이 행패 부렸던 것들은 다 조용히 넘어갔다면 이제 안 돼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으로 뭐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거 담당했던 직원이 바로 그냥 날라가죠. 네, 결국 그게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 스스로가 감시하는 권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AI로 나쁜 짓을 하거나 AI로 뭘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기대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비즈니스를 막 하긴 하지만 비도덕적이고 막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를 했다가는 직원들이 다 고발해서 크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욱 강화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AI도 결국은 우리 인류가 정하는 보편적 기준들에 합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 과도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소라 같은 게 나왔다. 지금도 그렇죠. 일반인한테 공개 안 안 한 하고 이유가 너무 기술이 대단해서. 맞아요. 여러분 소라라는 거는 그 텍스트 비디오라고 이제 글로 쓰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PD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생성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소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야, 그 최재봉 교수 AI 사피엔스 나왔다는데 우리 그 대담 인터뷰나 한번 만들어 봐. 그럼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양한 이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에 저 시골에 살던 소년이 유튜브가 있으면 AI도 공부할 수 있고요, 미래 반도체 세계도 갈 수 있고, 결국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자본의 도움이나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접하고 학습하고 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문명이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봉건 시대보다 근대화가 나왔고 근대 시대보다 나왔고 디지털 문명이 확산되면서 민주화는 또 개인의 인권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AI도 결국 그런 시대를 쓰는 훌륭한 보조적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게 왜 우리가 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프리 힌튼이라는 AI계의 최고의 석학께서도 같은 질문을 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에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사실은 뭐 실제로 인간 역사가 이 하이테크들이 갖고 온 혜택, 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았지만 혜택이 더 컸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 왔기 때문에 네. AI도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현재는 일단 뭐 그 생성형 AI 그리고 뭐 소라 같은 영상을 생성해주는 AI까지 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근미래에. 근미래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로봇이죠. 로봇. 네. 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2라는 거를 발표했었고요. 또 최근에 스타트업인 피규어가 오픈 AI의 챗 GPT를 머리에 탑재한 로봇을 데모로 보여줬어요. 이게 피거 01이라는 로봇인데 그 영상에서 보면요. 대화를 합니다. 테이블 위에 뭐 사과, 컵, 접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화자가 물어봐요. 테이블에 뭐가 있지? 그랬더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답을 해.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사과를 탁 주는 거예요. 물어봐.
왜 많은 것들 중에서 사과를 나한테 주니? 그래요? 먹을 거 달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대화는 이게 되죠. 옛날에 대장금 대사 같네요. 그쵸? 네, 먹을 거,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와, 이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얘가 사과를 건네기 전에 잠깐 머뭇해요. 그 시간에 이 대화의 맥락상 사과를 집어서 이 사람한테 건네야 한다. 그 문장을 완성하고, 그걸 로봇이 행동할 수 있는 코딩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코드를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챗 GPT가 코딩 잘한다는 건 들어보셨죠? 네네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놀라는 거였구나. 맞습니다. 이게 계란을 집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계란 집는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잖아요. 또 컵을 쥐는 거 이거 인간이니까 하지. 아니 세상 만물을 너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돼를 다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로봇이 힘들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 모르겠고 학습해.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학습해서 코드를 짜가지고 이걸 그럼 되게 짧아지죠. 그래서 놀라는 거였구나. 테슬라가 그걸 어디서 적용을 했냐면 버전 12, FSD 버전 12의 자율주행에 아니, 모르겠어. 코딩 안 해. 전부 학습해. 그래서 자율주행을 전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 이후로 그걸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에 적용한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 로봇들한테는요.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저 창고 가서 30번 번호 적힌 박스 좀 가져와. 그럼 그때부터 그걸 할 수 있는 코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다 학습하고 코딩하고 그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기계식으로 표현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제가 아까 뭐 온디바이스 AI도 얘기했지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충분히 그런 임의적인 명령에 따라 로봇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네. 그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냐? 이 피규어 오원이라는 놈이 계약에 의해서 어디 공장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말부터 BMW 미국 그렇죠, 공장에서 맞아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는 2030년이면 우리 테슬라 공장 내에서는 옵티머스 이 로봇이 인력의 50%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뻥이 좀 있죠.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업계에서도 이제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자리가 좀 사라진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가 달라지겠죠. 사라지는 건 아니라 또 생겨나는 것도 많겠죠. 많겠죠. 네. 더 놀라운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 옵티머스의 카피가 나왔습니다. 벌써 맞아요, 올해 맞아요. CES 네, 전시를 맞아요. 했죠.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공장에서 워커 S라는 로봇이 이 엠블럼, 차 엠블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진짜 그게 충분히 되는 거라면 이제 진짜 중국도 바꾸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냐, 중국 정부가. 자기네 2035년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로봇을 3,500만 대 제작한대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네요. 인구예요. 아니, 너희는 지금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거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러던가요? 우리 청년들이 왜 취업을 안 하는 줄 아냐? 제조업에서 단순 반복 노동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 조금 고차원의 노동을 할 것이다. 걔들 데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국의 역할이다. 그것도 일리 있는 일리 있죠. 아니, 우리는 애들한테 안 물어봐. 그죠? 그렇죠. 왜 우리는 애들한테 안 물어볼까요? 너희들이 뭐가 하고 싶고. 요즘 Z세대 대학생들이 교수한테 질문할까요? 챗GPT한테 질문. 그러네요. 거기다가 교수들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 과목은 이제 별로 필요 없을지 알아. 그런데 그럼 신임 교수 뽑아야 되죠. AI하고 디지털 하는 사람 뽑아야 돼. 안 뽑아. 자기들끼리 모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과목 폐강될까 봐. 그 밥그릇, 소위 말하는 밥그릇 지키기. 그다음 이 과목은 이제 산업계에서 별로 안 필요하대. 근데 계속해. 왜? 교수가 은퇴를 안 했어. 아직. 이게 사실 나 해야 관성이에요. 돼. 나 일해야 돼. 이게 얼마나 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학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요? 어른들은 희망이 없네라고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시선이 네. 존재한 이유군요. 그게. 그렇죠. 우리 젊은 왜 세대는. 청년들이 돈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갖고 그렇게 미국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적 관성이 아닐까. 일단 나 은퇴할 때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 진정한 어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AI 사피엔스라는 이 우리 교수님의 새 책으로 AI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다가 결론은 기성세대의 성찰,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세바시 시청자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AI도 배워야 되지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US 뉴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국에 든 게 벌써 3년째입니다. 8위, 6위. 그 나머지 나라들을 봤더니요. 전부 세계 1차 대전 주요 참전국들이더라고요. 그게 120년 전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 사피엔스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120년 동안 강대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도 없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름 올린 거죠. 그 120년의 현대 인류사에서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걸 만든 게 누군가요? 지금 여러분들. 네. 그럼 뭐를 했죠? 공부해서. 그죠? 그쵸. 우린 뭐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나라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그걸로 산업을 만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든 기성세대가 그 다음을 당연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저는 보여서 그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뭐 어렵고 힘들고 AI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 30년 전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1등 한다, 자동차 세계 강대국 된다, 조선 1등 한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미친 꿈을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 공부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죠. 어려운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기적처럼 해냈는데 요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1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상을 바꿔보시자고요. 진짜 마지막 멘트에서 박수를 안 칠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원 교수님 6년 전에 포도 사피엔스 책 들고 세바시에 첫 출연하실 때도 이 자켓을 입으셨었습니다. 이게 통찰 자켓.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조회수를 불러오는 이 자켓 입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의 희망과 변화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셨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최주봉 교수님의 신간 AI 사피엔스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책 선물 이벤트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이 책 독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필요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최주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